사과, 그냥 달콤한 과일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방심했다간 당신의 혈당은 이미 스파이크에 노출돼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아침을 대충 넘기시거나 커피 한 잔으로 때우신다면 몸은 이미 하루를 버거워하고 있을지도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단순한 옛말이 아닙니다. 과학도 이 말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아침에 사과 한 알 먹는 습관만으로도 혈당 조절, 배변 활동, 피로감 해소에 놀라운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과는 그냥 간식 정도로만 여기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는 다르게 보실 겁니다. 이 작은 과일 하나가 당신의 혈관 건강을 지키고 장을 살리고 면역력과 피부까지 바꿔준다면 어떨까요?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건강식. 그게 바로 사과입니다. 지금부터 하루 한 알의 사과가 당신의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사과가 그냥 과일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1. 사과의 건강 효능. 첫째,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착한 당분. 혹시 식사 후 갑자기 졸리고 멍한 느낌 자주 겪고 계신가요? 밥만 먹고 나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건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음식을 먹은 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다시 뚝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이렇게 혈당이 널뛰듯 요동치면 몸은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심하면 인슐린 저항성까지 생겨 당뇨 위험도 커집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과 한 알이 이 혈당 스파이크를 부드럽게 막아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과에는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펙틴은 당이 몸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줘서 혈당의 급상승을 억제해줍니다. 특히 껍질째 먹을 경우 이 효과는 더 강해집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사과의 당분은 자연에서 온 착한 당이라는 거예요. 정제된 설탕과 달리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사과는 당뇨가 걱정되는 중장년층에게 특히 추천되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아침에 사과를 먹었을 때 이 혈당 안정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공복 상태에서 사과 한 알 그 자체로 천연 혈당 조절제 역할을 합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 괜히 생긴 게 아니죠. 만약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하나 바꿔보세요. 밥보다 먼저, 약보다 먼저 사과 한 알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요. 둘째, 장 건강 개선 효과. 묵은 변비 사과로 시원하게 해결하기. 며칠에 한 번씩만 화장실 가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섬유질 많은 음식 먹어도 속이 늘 답답하고 불편하다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중년 이후 가장 흔한 고민 중 하나, 바로 만성 변비입니다. 장 운동이 느려지고 수분 흡수율도 달라지고 호르몬 변화까지 겹치면서 예전보다 훨씬 자주 심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장 문제에도 사과가 특효약처럼 작용합니다. 왜일까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듬뿍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펙틴은 장 안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젤 같은 형태로 변해요. 그래서 굳어있던 배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장벽을 자극해 배출을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에 사과를 먹고 물 한 잔까지 같이 마셔주면 그날 하루는 훨씬 속이 편해진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또 하나, 사과 속의 폴리페놀과 유기산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나쁜 균은 줄여줘서 장 건강 균형도 자연스럽게 맞춰줍니다. 그 결과 변비뿐만 아니라
과민성 대장, 소화불량, 가스찬 느낌 등도 많이 완화될 수 있어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장 건강, 사과 한 알로 조금씩 바꿔볼 수 있다면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 하나,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 이 단순한 습관이 장안을 깨끗하게 비우고 몸속 독소까지 씻어낼 수 있다면 시작 안 할 이유가 없죠. 셋째, 면역력 강화. 바이러스에 강한 몸, 사과가 도와줘요. 요즘은 감기 한 번 걸려도 며칠을 앓아눕고 회복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몸살, 잔기침, 기관지 염증. 한 번 걸리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많이들 하시죠? 그만큼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중년 이후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점점 줄어들고 기능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바이러스나 세균에도 더 쉽게 노출되고 감염 후 회복도 더딘 거죠. 그렇다면 이 약해진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과 한 알일 수 있어요. 사과에는 비타민C,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체내 염증을 줄여주며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의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폴리페놀 중 하나인 퀘르세틴은 바이러스 복제를 막아주는 항바이러스 효과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엔 사과가 천연 예방접종처럼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사과는 위에 부담도 적고 식사 전후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 매일 먹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만약 요즘 따라 감기, 비염, 피부 트러블, 잦은 피로 같은 잦은 염증이 계속 생긴다면 그건 면역 시스템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싼 보충제보다 사과 한 알이 훨씬 실속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루 한 번 사과의 면역력 습관. 지금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몸이 바로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넷째, 심장 건강. 심장을 지키는 사과 한 알의 기적.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장병, 무섭지 않으세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50대 이후에 급격히 늘어나는 질병들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를 속이지 못하죠.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오르고 혈액 속 기름때가 쌓이면 심장도 뇌도 위험해집니다. 그런데요, 사과가 이 혈관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지켜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과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특히 팩틴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유지해줘서 혈관을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은 혈관 벽의 염증을 줄여줘서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줘요. 실제로 하루 한 개씩 사과를 먹는 사람은 심장병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발표되어 있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심장 건강은 단순히 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졸중, 치매, 당뇨, 심부전까지 전반적인 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즉, 사과를 챙겨 먹는 일은 곧 노화 예방의 출발점이기도 한 거예요. 아침에 사과 한 알, 이 간단한 습관이 당신의 심장을 하루 종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면 시작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혈관은 소리 없이 막히고 심장은 소리 없이 지칩니다. 조용히 그리고 착하게 지켜주는 사과. 매일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뇌 건강과 기억력 보호. 깜빡깜빡하는 당신, 사과가 뇌에 필요합니다. 물건둔 데를 잊고 이야기하다가 단어가 생각 안 나고 혹시 최근 들어 이런 일이 잦아지셨나요? 중년 이후 찾아오는 작은 기억력 저하. 그
그럴 나이지 뭐 하면서 넘기기 쉽지만 그 시작이 바로 뇌 건강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뇌가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해야 하죠. 그중 가장 간편하면서도 효과 좋은 음식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퀘르세틴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에 함유된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는 뇌 안의 혈류를 개선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중장년층은 인지 능력이 더 유지되고 기억력 감퇴 속도도 느려진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또한 사과는 장 뇌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장 건강이 좋아지면 뇌 건강도 좋아진다는 원리인데요. 사과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 뇌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기분까지 안정시켜줍니다. 그래서 사과는 기억력뿐 아니라 우울감,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 많이들 모르고 계시죠? 사과 한 알이 단순히 머리를 좋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뇌 전체를 관리해주는 두뇌 건강 패키지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 번의 작은 습관, 당신의 깜빡거리는 기억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거예요. 마지막, 피부와 항노화 효과. 탱탱한 피부, 주름 걱정 줄여주는 사과의 힘. 거울 보실 때마다 얼굴 탄력이 예전 같지 않다 느껴지시나요? 눈가 주름, 칙칙한 피부톤, 팔자 주름이 깊어지는 느낌. 이런 것들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다 생각하면서도 속으론 걱정되시죠? 그런데요, 이 피부 노화 현상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 안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이 피부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사과에는 이 항산화 성분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퀘르세틴, 폴리페놀, 비타민 C가 피부세포의 노화를 막고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늦춰줘요. 그래서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 피부에 자연스러운 윤기가 돌고 잦은 트러블이나 염증 반응도 줄어듭니다. 또한 사과는 수분 함량이 높아 속건조 피부에도 도움이 되며 장 건강과 연결돼 피부 컨디션까지 안정되게 유지됩니다. 속이 편해야 얼굴빛도 좋다는 말, 사과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과는 피부에 자극이 없고 생으로 먹거나 갈아 마셔도 좋고 샐러드나 요리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즉, 매일매일 부담 없이 피부 건강을 위한 습관으로 들이기에 딱 좋다는 뜻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의 작은 사과 습관이 한 달, 두 달 후 거울 속의 나를 조금 더 젊고 생기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먹는 화장품, 사과 하나를 꼭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 첫째, 요구르트. 아침에 사과 하나 썰어 요구르트에 올려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조합, 그냥 맛있기만 한 게 아닙니다. 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궁합입니다. 요구르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장내 유익균이 들어있고 사과는 유익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장을 활발하게 만들고 배변 활동까지 원활해지죠. 특히 변비가 자주 있으시다면 이 조합을 아침 식사처럼 드셔보세요. 속이 편하고 포만감도 좋아 군것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꿀이나 계피가루를 살짝 더해도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된답니다. 둘째, 호두. 깜빡깜빡 기억력이 걱정되신다면 사과와 호두를 함께 드셔보세요.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사과의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과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이 만나면 뇌 염증을 줄이고 두뇌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가 생겨요. 간단한 간식으로 사과 슬라이스에 호두를 하나씩 올려 먹는 것만으로도
기억력과 집중력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공부하는 자녀나 손주, 머리를 많이 쓰는 직장인에게도 강력 추천되는 조합이에요. 셋째, 시나몬. 혹시 집에 계피가루 있으신가요? 사과에 계피가루 한 꼬집만 뿌려보세요. 맛도 더 깊어지고 혈당 조절 효과는 2배가 됩니다. 계피에는 혈당을 낮춰주는 성분이 풍부해서 사과의 자연당과 함께 섭취할 때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이나 혈당이 불안정하신 분들께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따뜻한 사과차에 계피를 넣어 끓이거나 사과잼 만들 때 살짝 첨가해도 좋습니다. 냄새도 향긋해서 식욕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어요. 넷째, 땅콩버터. 입이 심심할 때 사과를 얇게 썰어 땅콩버터를 살짝 발라 드셔보세요. 달콤함과 고소함이 어우러져 간식으로도 훌륭하고 단백질과 지방이 더해져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땅콩버터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근육 유지에도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해줘서 사과와 함께 먹으면 에너지 보충에도 탁월해요. 단, 무가당 천연 땅콩버터를 선택하셔야 건강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 간식으로도 추천드려요. 마지막, 녹차. 피부가 칙칙하고 피로감이 잘 가시지 않는다면 사과와 녹차를 함께 드셔보세요. 사과의 폴리페놀과 녹차의 카테킨은 모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요. 이 2가지가 만나면 세포 노화와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특히 혈관 건강과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이 조합은 추천 1순위입니다. 사과를 간단히 간식으로 먹을 때 따뜻한 녹차 한 잔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속은 편안해지고 몸속 정화 기능까지 도와줘요. 하루의 마무리를 사과 녹차 조합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3. 사과 섭취 시 주의사항. 첫째, 위가 약한 분이라면 공복에 주의하세요. 아침에 먹는 사과가 몸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위가 예민하거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이라면 공복 사과는 조심하셔야 해요.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속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거나 덜 익은 사과는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과를 공복보다는 식사 후 디저트처럼 먹거나 찜이나 구이로 부드럽게 익혀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따뜻하게 조리한 사과는 소화도 잘 되고 위 부담도 훨씬 줄어든답니다. 둘째, 당뇨 환자라면 양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사과는 당뇨에 좋은 과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좋다고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사과에도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오히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하루 한 알 중간 크기의 사과 1개 정도로 조절하셔야 해요. 또한 사과만 따로 드시기보다는 단백질이나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와 견과류, 사과와 요거트 같은 조합이 딱이죠.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생각보다는 적당한 양과 좋은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셋째, 사과 껍질 좋지만 씻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사과의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지만 껍질째 드시려면 한 가지 꼭 신경 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잔류 농약과 왁스입니다. 사과는 수확 후 보관을 위해 표면에 왁스 처리를 하거나 보존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드시기보다는 식초물이나 베이킹소다물에 5에서 10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잘 문질러 씻는 게 좋아요. 또는 껍질을 도려내 드시되 유기농 또는 무농약 사과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껍질이 몸에 좋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사과일 때만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겠죠. 넷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면 적정량만 드세요. 사과는 장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특히 포도맵에 민감하신 분들에겐 오히려 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등을 자주 겪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겐 사과가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럴 땐 생사과보다는 사과를 조리하거나 소량씩 나눠 먹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특히 껍질은 제거하고 소화에 부담 없도록 작게 썰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사과를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다양한 사과 섭취 방법. 첫째, 아침 공복에 따뜻한 사과차로 시작하기. 아침에 찬 사과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겐 사과차를 추천드립니다. 사과를 얇게 썰어 계피한 조각과 함께 끓이면 속을 부드럽게 데워주는 건강한 아침 차가 완성돼요. 몸이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 딱 좋고 계피의 혈당 조절 효과까지 더해지니 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은은한 향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몸도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둘째, 간식 대신 사과 슬라이스 견과류.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사과 슬라이스에 견과류 한 줌 어떠세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자연당과 단백질, 좋은 지방이 조화를 이루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특히 고소한 호두, 아몬드, 피칸과 사과의 상큼한 맛이 아주 잘 어울리죠. 직장에서도 간단히 챙길 수 있고 입이 심심할 때 먹기에도 참 좋습니다. 체중 관리 중이신 분들께도 강추. 셋째, 껍질째 먹을 땐 소금물 식초로 깨끗하게. 껍질째 먹는 사과, 몸에 좋은 건 알지만 왠지 꺼림칙하셨죠? 그럴 땐 소금 1스푼, 식초 1스푼, 물 1리터. 이렇게 간단한 세척법을 활용해보세요. 5에서 1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잘 문질러 씻으면 농약과 표면 왁스를 훨씬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먹는 습관이 되는 셈이죠. 넷째, 조림이나 구이로 부드럽게 섭취하기.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는 사과 조림, 사과 구이를 추천드려요. 사과를 껍질 벗겨 얇게 썬 후 약불에 물, 꿀, 계피 약간 넣고 조리면 소화 잘 되는 달콤한 사과 조림이 완성됩니다.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 부드러운 식감으로 먹는 것도 좋아요. 속이 약하신 어르신, 아이들 간식으로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냉장 보관은 짧게, 통풍 잘 되는 곳에서 숙성. 사과는 너무 오래 냉장 보관하면 맛이 떨어지고 수분이 빠질 수 있어요. 최대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거나 냉장 보관은 1에서 2주 이내로 드시는 게 좋아요. 사과끼리 부딪히지 않게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하나씩 감싸두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사과가 가장 건강한 사과니까요. 하루 한 알의 사과, 그냥 입 심심할 때 먹는 과일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셨을 거예요.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고 심장과 혈관, 뇌, 피부까지 사과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주는 힘, 생각보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특히 중년 이후엔 크게 바꾸지 않아도 하나의 좋은 습관만 잘 들이면 몸이 놀랍도록 반응합니다. 약처럼 복잡하지 않아도 비싸지 않아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사과 한 알로 몸을 다시 돌볼 수 있다면 정말 해볼 만한 선택 아니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것도 당신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사과부터 꺼내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알 건강한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몸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고 삶의 에너지가 바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건강 챙겨요. 궁금한 점이나 경험하신 변화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식탁 위의 작지만 놀라운 건강 이야기를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